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꼼꼼히 챙겨드리는 주치의 김인철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탈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거울을 보실 때마다 머리가 또 빠졌네 하면서 한숨 쉬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고 깜짝 놀라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 60세가 넘으면서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제대로 관리하면 탈모 진행을 충분히 늦출 수 있고 건강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제가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만난 시니어 환자분들 중에도 70대, 80대에도 풍성한 머리카락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올바른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시니어 탈모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 예방법, 그리고 이미 진행된 탈모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특히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위주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선 왜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지부터 이해해 보실까요? 첫 번째로 알아둘 점은 호르몬 변화예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변하거든요.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DHT라는 물질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모낭을 위축시키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뿌리를 약하게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50대 후반부터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볼륨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혈액순환의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특히 머리 부분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다 보니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머리카락도 결국 영양분을 받아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모근에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죠. 세 번째는 영양소 부족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식사량도 줄어들고 소화 흡수 능력도 예전만 못하거든요. 특히 단백질, 철분, 아연, 비타민, B군 같은 모발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쉬워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에요. 은퇴 후의 변화, 건강상의 걱정, 가족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모발 성장 주기를 방해해요. 또 나이가 들면서 잠도 잘 안 오고 깊게 잠들기 어려워지는데 수면 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모발 재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다섯 번째는 만성질환의 영향이에요. 당뇨병, 갑상선 질환, 자가면역 질환 등은 모두 탈모와 연관이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시면 혈액순환이 더욱 나빠지고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모발이 가늘어지고 쉽게 빠질 수 있거든요.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5세 남성분이셨는데 갑자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 오셨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최근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계셨거든요.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서 탈모 치료를 병행했더니 6개월 후에는 탈모 진행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이처럼 시니어 탈모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실제로 탈모를 예방하고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올바른 두피 관리예요. 많은 분들이 탈모가 걱정된다고 해서 머리를 잘 안 감으시는데 이건 오히려 역효과예요. 두피에 기름기와 각질이 쌓이면 모공이 막히고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루 한 번은 꼭 머리를 감으시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를 자극하고 건조하게 만들어요. 샴푸할 때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손톱으로 긁으시면 안 돼요.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모근에 영양 공급을 도와줘요.
샴푸 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헹구시고 드라이어를 사용할 때는 차가운 바람으로 말리거나 자연 건조하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두피 마사지를 따로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로즈마리 오일이나 페퍼민트 오일을 캐리어 오일에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할 때는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세요. 두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적절한 운동이에요. 운동이 탈모 예방에 좋다는 사실 아셨나요? 운동을 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두피에도 충분한 영양 공급이 가능해져요.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죠. 시니어분들께 특히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예요. 하루 3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10에서 1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돼요. 걸으실 때 팔도 함께 움직여 주시면 상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스트레칭도 좋아요. 특히 거꾸로 서는 자세나 머리를 아래로 숙이는 자세들은 두피로의 혈류를 직접적으로 증가시켜줘요. 물론 목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으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간단한 목 돌리기나 어깨 돌리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수영도 전신 운동이면서 관절에 부담이 적어서 시니어분들에게 좋은 운동이에요. 주 2, 3회 정도 하시면 체력 향상과 함께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영양 관리예요. 모발은 90% 이상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계란, 생선, 닭가슴살, 두부, 콩 등을 꾸준히 드세요. 특히 계란 노른자에는 비오틴이 풍부해서 모발 건강에 특히 좋아요. 철분도 중요해요.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이는 모근으로의 산소 공급을 방해해요. 시금치, 브로콜리, 소간, 조개류 등에 철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율이 높아져요. 아연은 모발 성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미네랄이에요. 굴, 호박씨, 견과류, 소고기 등에 많이 들어있죠. 하루 권장량은 성인 남성 기준 10mg 정도예요. 오메가3 지방산도 빼놓을 수 없어요. 두피의 염증을 줄이고 모발에 윤기를 주는 역할을 해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주 2, 3회 드시거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비타민 D 결핍도 탈모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햇볕을 하루 15에서 20분 정도 쬐시거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다만 시니어분들은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보충제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예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모발 성장 주기를 방해해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건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명상이나 심호흡 운동을 하루 10에서 15분씩 해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돼요. 취미 활동을 갖는 것도 좋아요. 독서, 그림 그리기, 원예, 악기 연주 등 좋아하시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특히 원예는 자연과 함께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서 시니어분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사회적 관계도 중요해요.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을 자주 갖고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사람들과의 소통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이는 결국 모발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줘요. 다섯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충분한 수면이에요. 수면 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모발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루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노력하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시고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시고 대신 가벼운 독서나 명상을 하시면 좋아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미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소개할 치료법은 약물 치료예요. 미녹시딜이라는 성분에 바르는 약이 있어요. 이 약은 두피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모근으로의 혈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요.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고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해요. 다만 효과를 보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꾸준히 사용해야 해요. 바를 때는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두피가 건조한 상태에서 발라주세요.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머리카락이 더 빠질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모발이 자라면서 기존의 약한 모발이 빠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성의 경우에는 피나스테리드라는 먹는 약도 있어요. 이 약은 DHT 생성을 억제해서 탈모 진행을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다만 의사 처방이 필요하고 부작용 가능성도 있으니까 전문의와 상담 후에 사용하세요. 제가 진료한 68세 남성 환자분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10년 전부터 탈모가 시작되어서 정수리 부분이 많이 벗겨진 상태였어요. 미녹시딜 5% 용액을 꾸준히 사용하시면서 생활 습관도 개선하셨는데 1년 후에는 확실히 모발 밀도가 증가했고 새로운 모발도 많이 자라났어요. 두 번째로 소개할 치료법은 메조테라피예요. 메조테라피는 두피에 직접 영양 성분을 주사하는 치료법이에요. 비타민, 미네랄, 성장인자 등이 들어있는 용액을 아주 얇은 바늘로 두피에 주입하는 거예요. 모근에 직접 영양을 공급할 수 있어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주사라고 해서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바늘이 매우 얇고 마취 크림을 바르기 때문에 통증도 거의 없거든요. 보통 2주 간격으로 8에서 10회 정도 받으시면 되고 한 번에 30분 정도 걸려요. 제가 치료한 72세 여성 환자분은 폐경 후 전체적으로 모발이 얇아지고 볼륨이 줄어든다고 오셨어요. 메조테라피를 3개월간 받으시면서 동시에 영양관리와 두피 마사지를 병행하셨는데 모발이 확실히 굵어지고 윤기가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로 소개할 치료법은 레이저 치료예요. 저출력 레이저 치료는 특정 파장의 레이저를 이용해서 모낭세포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치료법이에요.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안전해서 시니어분들에게 적합한 치료법 중 하나예요. 병원에서 받는 치료 외에도 가정용 레이저 기기도 있어요. 모자나 헬멧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집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하루 2~30분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효과를 보려면 역시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번째로 소개할 치료법은 자가 혈소판 주사 치료예요. PRP 치료라고도 하는데 본인의 혈액에서 혈소판을 농축해서 두피에 주사하는 방법이에요. 혈소판에는 성장인자가 풍부해서 모낭 재생을 도와줘요. 자신의 혈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알레르기나 부작용 위험이 거의 없어요. 치료 과정은 이래요. 먼저 팔에서 혈액을 채취한 다음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혈소판을 농축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PRP를 탈모 부위에 주사하는 거예요. 한 달 간격으로 3~4회 정도 받으시면 되고 효과는 보통 2~3개월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진료한 65세 남성분은 정수리 탈모로 고민이 많으셨는데 PRP 치료 3회 후에 확실히 모발 밀도가 증가했고 기존 모발도 굵어졌어요. 특히 자연스러운 치료법이라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으셨어요. 다섯 번째로 소개할 치료법은 모발 이식이에요. 심한 탈모의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뒤쪽이나 옆쪽의 건강한 모발을 탈모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이죠.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다만 시니어분들의 경우에는 전신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해요.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면 수술 전에 충분한 검사와 상담이 필요하죠. 또한 수술 후 관리도 중요해서 의료진의 지시를 잘 따르셔야 해요. 모발 이식을 받으신 70세 환자분께서는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면서 매우 만족해 하셨어요. 다만 개인차가 있고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전문의와 상담 후에 결정하세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9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전체적인 모발 볼륨 감소로 고민이 많으셨어요. 이분은 복합적인 접근을 했어요. 미녹시딜 2% 용액을 꾸준히 사용하시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메조테라피도 받으셨고 집에서는 저출력 레이저 기기를 사용하셨어요. 동시에 영양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도 철저히 하셨죠.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어요. 모발 밀도가 30% 정도 증가했고 기존 모발의 굵기도 확실히 개선되었어요. 무엇보다 본인이 자신감을 되찾으셨다는 게 가장 좋은 변화였죠. 이처럼 탈모 치료는 한 가지 방법보다는 여러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까지 시니어 탈모의 원인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탈모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치료되는 것도 아니에요. 꾸준한 관리와 인내심이 필요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풍성한 모발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예요. 탈모 증상을 느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에 본인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탈모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전반적인 건강 관리예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것이 모발 건강과 직결돼 있어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모발이 자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탈모가 있다고 해서 자신감을 잃으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외모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 더 중요하거든요. 탈모 관리와 함께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셔서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 보내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김인철이었습니다.